뱃살만 빼려고 식사를 줄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혈당 조절이 잘 될까봐 채식을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숫자는 변하지 않고 지방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스스로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습관이 아니라 세포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때 부드럽고 유연했던 세포들이 마치 돌처럼 서서히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더라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체중은 움츠러들지 않고 혈당은 치솟으며 몸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굳은 세포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아직은 서둘러 소금통을 사지 마세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요. 오늘 저는 소금통의 정확한 레시피와 황금 비율, 그리고 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루틴을 추천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알아요. 저도 겪었거든요. 몇 년 동안 배 때문에 놀림을 받았어요. 심지어 임신한 것 같다는 농담까지 들었죠. 혈당은 180에 육박했고 허리둘레는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소금물 다이어트를 꾸준히 한 후 허리둘레는 15cm 줄었고 혈당은 90까지 떨어졌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없이도요. 굶지는 않았어요. 외식 횟수를 조금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간단한 산책을 추가했을 뿐이죠.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청해주세요. 보여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물 한 잔만으로 굳어진 세포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이점과 어떤 소금이 가장 건강에 좋고 정확히 얼마만큼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뱃살이나 고혈당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을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피부가 얼마나 탄력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왔고 꼬집으면 바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꼬집으면 자국이 남고 누르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세포가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주방 환풍기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고 잘 작동할 때는 공기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지만 녹이 슬고 막히면 기름때가 쌓이고 공기 흐름이 막혀 주방 전체가 망가집니다.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당분은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혈류에 떠다니며 지방은 배 주변에 쌓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결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게으름이 아니라 세포가 굳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세포막 유동성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간단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혈액의 당분이 넘쳐흐르더라도 세포는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딱딱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소금물처럼 간단한 것으로 어떻게 세포가 딱딱해지는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자.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세포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20대에는 거의 100%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그 수치는 약 70%로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귀중한 미네랄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마치 한때 꽉 닫혀있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물이 새어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몸은 알아차립니다. 땀이 양동이를 쏟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참을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식욕이 전혀 없고 음식조차 보기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무작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미네랄 결핍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땀을 흘리면 수분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도 손실됩니다. 그래서 물을 몇 리터나 마셔도 세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식욕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몸의 미네랄 균형이 깨져 소화기관이 약해지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격렬한 운동 후 왜 작은 주스 한 잔이 물보다 갈증을 더 잘 해소할까요? 아니면 왜 식욕이 없어 잠에서 깼을 때 따뜻하고 살짝 짭짤한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갑자기 식욕이 회복될까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미네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몸속으로 다시 유입되면 굳어졌던 세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다시 열리고 에너지를 흡수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해결책이라고 불리는 이런 음식들은 설탕, 화학물질, 그리고 영양가 없는 칼로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구멍을 더 깊게 파고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손실된 미네랄을 보충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만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세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수분과 미네랄을 잃습니다. 아침이 되면 세포는 뻣뻣하고 탈수됩니다. 소금물 한 잔만으로도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고 압력을 조절하며 다시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몸 안에서 5가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화, 배지방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포도당, 즉 당분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은 세포로 이동하여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두꺼워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당분은 혈액에 쌓이는 반면 세포는 여전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과도한 당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체내에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가장 빠르게 축적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배 주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는데 배가 계속 커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포가 섭취한 것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소금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과 미량 미네랄은 세포막의 확산 통로를 활성화합니다. 마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이동하여 복부지방으로 저장되는 대신 에너지로 연소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성 한 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지쳐 깨어났습니다. 빨래를 하거나 바닥을 닦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몇 시간씩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채소 위주였고 밥은 반 공기만 먹었으며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뱃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변함없이 똑같았는데도 치마 허리는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게으름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간단한 습관을 시작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아침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소파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집안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뱃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눈에 띄게 헐거워질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지방만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몸은 갇힌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드러워진 세포에 진짜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활동할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순환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움직임, 더 많은 지방 연소. 그녀의 말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남편과 함께 공원에서 더 멀리 걷기도 하고 예전처럼 숨이 차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변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병 증상이 사라집니다. 고혈당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아닙니다. 혈액 속 당분이 세포가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분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고 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이때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소변을 통해 당분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하며 심지어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의 비상 신호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죠. 하지만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미네랄이 막힌 세포 통로를 다시 열어줍니다. 한때 혈류에 아무 쓸모없이 떠다니던 당분이 이제 세포로 흘러들어 혈관을 손상시키는 대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고 갈증, 배뇨, 피로의 악순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배지방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포가 부드럽고 열려있으면 설탕이 독이 아닌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변화, 피부가 깨끗해지고 짜증나는 아침 붓기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봤는데 눈꺼풀이 붓고 볼이 붓고 손발이 무거워진 걸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날 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며 그냥 무시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포가 더 이상 수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포가 굳어지면 수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대신 체액이 새어나와 피부와 조직 주변 공간에 고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붓고 반지가 꽉 끼고 심지어 신발을 신기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소금물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나트륨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세포 내외부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세포 외부에 갇혀 있던 수분은 다시 체내로 유입되거나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한편, 한때 굶주렸던 피부 세포는 마침내 적절한 양의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더욱 탄력 있고 생기 넘치며 윤기 있게 빛납니다.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분이 스며들면 생명이 다시 솟아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손발이 붓고
얼굴이 퉁퉁 부어 걸을 때조차 아팠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호빵맨이라고 놀리며 마치 동그란 만화 캐릭터 같다고 했습니다. 그 농담들이 그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그녀는 아침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사진 촬영도 피했으며 거울 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갑상선 검사까지 받았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소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식을 피하고 저녁 식사 때 소금을 줄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붓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후 그녀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에는 얼굴이 밝아지고 눈꺼풀이 덜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 주에는 주변 사람들이 와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 보여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놀리던 남편이 그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가장 먼저 인정했습니다. 부기가 가라앉고 신발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이 무서워서 아침이 두려웠어요.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대돼요.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보니 붓기나 칙칙한 피부 때문에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보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변화, 만성염증이 사라지고 면역 체계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건 정말 강력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아리 통증, 허리 통증, 감기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데 의사들도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죠. 의사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굳어진 세포가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을 잃으면서 쓸모없는 찌꺼기가 조직과 혈관 안에 쌓입니다. 면역체계는 이 찌꺼기를 침입자로 간주하여 공격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도 손상시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저강도의 싸움은 신체를 피로와 불편함에 빠뜨립니다. 소금물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네랄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여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동시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가 유입되어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천연 소금에 함유된 아연과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면역세포를 강화하여 신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76세 남성분은 수년간 계절성 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면 콧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감기에 걸려 몇 주 동안 기침을 했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심했습니다. 코는 티슈로 문질러져 벗겨졌습니다.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금물 마시기 루틴을 시작한 후 그 변화는 눈부셨습니다. 감기 증상이 짧아졌고 콧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때 천천히 아물던 작은 상처도 더 빨리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작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시나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프신가요? 혹시 염증이 소리 없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변화, 변비가 사라집니다. 이 말은 고개를 끄덕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면서 종종 두 가지 이유로 악화됩니다. 장 근육이 약해지고 장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변이 건조하고 딱딱해지며 배변 시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소금물이 위에 들어가면 장벽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활성화합니다. 연동운동은 대변을 움직이는 파동과 같은 근육 수축입니다. 한편, 나트륨은 장 내 염분 농도를 높여 주변 조직에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흡수된 수분은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74세인 제 어머니께서는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완화제를 다 써보셨는데 어떤 약은 잠깐 효과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금물을 먹어보셨고 3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열흘 만에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셨고 불편함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나타난 그 고통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변비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아니면 매일 힘들어 하시나요? 댓글에 답을 적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는지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된 변비까지 해결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소금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통로에 서서 정제소금,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 등 온갖 소금이 줄지어 진열된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흰정제 소금, 많은 사람들이 김치나 일상 요리에 사용하는 소금, 거의 순수한 나트륨으로 미네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음식에 짠맛을 더할 수는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을 추가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흰쌀과 현미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만감은 주지만 대부분의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하지만 천일염은 다릅니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말려 자연적으로 수확한 천일염은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귀중한 미네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순백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빛을 띱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1kg을 몇천 원에 살 수 있고 매일 조금씩만 써도 1년은 거뜬히 쓸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천일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나무통에 바닷소금을 넣고 점토로 밀봉한 후 소나무 장작 위에서 뜨거운 불로 구워 만든 죽염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금을 정제할 뿐만 아니라 알칼리도를 높여 체내 산성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훌륭한 방법이지만 노동 집약적인 공정이라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아름다운 분홍빛은 천연 철분 함량에서 비롯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묻힌 고대 해저에서 채굴된 핑크 소금은 오늘날의 해양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에너지와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철분을 좋아합니다. 또한 분쇄기 형태로 판매되어 소금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화 대신 복사열로 처리한 구운 바다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잔류 불순물과 중금속을 제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을 선사합니다. 이제 어떤 소금이 가장 좋을까? 이라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제된 식탁소금을 피한다면 다른 소금, 즉 천일염, 핑크소금, 죽염은 모두 좋습니다. 프리미엄 소금은 장점이 있지만 일반 천일염보다 두세 배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과소비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비싼 죽염만 사서 매일 아침 정성껏 손질한 후
일주일 정도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귀찮음에 시달려 그만두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간단하고 저렴한 천일염을 사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추천합니다. 컵에 넣고 한번 돌리고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번거로움도, 계량 스푼도, 핑계도 필요 없어요. 편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데는 편리함이 최고죠.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어떤 소금을 쓰시나요? 정제된 식탁소금, 바다소금, 아니면 히말라야 핑크 소금 중 어떤 소금을 쓰시나요?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소금을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소금물을 마셔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타이밍과 준비는 소금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규칙,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세요. 밤새도록 몸은 땀과 노폐물을 통해 미네랄을 잃습니다. 아침이 되면 세포는 건조하고 뻣뻣해집니다. 이때가 신선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식후에 마시면 흡수가 급격히 느려지고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규칙, 적당량. 작은 컵 하나, 약 200ml 또는 일반 종이컵이면 충분합니다. 소금을 살짝 넣거나 그라인더를 한번 돌려주세요. 맛은 약간 짜지만 너무 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 과음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헹군 후 삼키세요. 왜냐고요? 미네랄은 입 안점막을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고 헹구면 침이 분비되어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30초 정도 기다려보세요. 미네랄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세포들이 깨어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네 번째 규칙,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차가운 물은 위에 충격을 주어 소금이 완전히 녹지 못하게 합니다. 뜨거운 물은 마시기 불편합니다. 완벽한 온도는 손에 부드럽게 닿을 정도로 따뜻한 물, 즉 되지 않고 편안할 정도로 따뜻한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황금률, 음주 후 아침 식사 전 최소 20분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몸이 방해받지 않고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바로 아침을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몇 주 후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그의 일상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몸에 20분이라는 시간을 준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실수를 바로잡은 후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더 가볍고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을 먹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보통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제 내일 아침 이 습관을 시작하려고 서두르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소금물은 제대로 사용하면 순하고 자연적인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30% 미만인 경우 이 방법은 전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라면 소금물 섭취를 피하세요. 임신 중에는 이미 엄청난 호르몬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부종을 악화시키거나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 전문의의 승인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나트륨은 체액 균형과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첫 3에서 5일 동안은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몸에서 오래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세포 대청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 회의나 장거리 출퇴근이 있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이 사실을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손녀 졸업식 날 아침에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졸업식 도중 3번이나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거나 위가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 나중에 훨씬 적은 양으로 다시 시도해보세요. 건강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금을 더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 양을 2배로 늘렸어요. 큰 실수였죠.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소금을 조금만 먹으니 몸이 고마워하더군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강하게 시작해서 올인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시작하는 타입인가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타입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일이 넘게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씩 마셔왔어요. 특별한 영양제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아니고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허리둘레가 줄었고,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피부는 더 맑아졌고, 몸과 마음이 모두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비결은 마법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누구나 하루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또는 그 이상 꾸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굳어졌던 세포막이 부드러워지고 에너지가 다시 삶에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편리함은 당신의 편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을 고수하고 음주 후 20분은 나만의 시간으로 삼으세요. 스트레칭하고 심호흡하고 하루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이 리듬이 되도록 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 과제입니다. 내일부터 7일 동안 아침 소금물만 마시세요. 너무 과하지 않게 작은 컵 한 잔, 살짝 한 꼬집, 그리고 간단한 루틴 하나면 충분해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나요? 배가 덜 무거워졌나요? 피부가 달라졌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뱃살, 혈당 또는 만성 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변화가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꾸준히 운동하고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키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